오늘은 해석하기에 섹션 6.1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퍼 인테그럴과 로우어 인테그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어퍼 썸과 로우어 썸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바운디드 펑션 f가 주어져 있고 구간 a, b의 임의의 파티션을 p라고 했을 때 이 어퍼 썸은 그 각 구간에서의 수프리멈 값을 높이로 하고 가로 길이는 델타 xi가 되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로우어 썸을 정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걸 증명했어요. ft가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에 있으면 임의의 파티션 p에 대해서 로우어 썸과 어퍼 썸도 역시 위아래 이렇게 한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는 대문자 m 곱하기 b 빼기 a고요. 아래는 소문자 m 곱하기 b 빼기 a다. 이걸 우리가 쉽게 증명했었습니다. 이제 p를 어떻게 생각하면 변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의 파티션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떤 파티션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 UPF라는 값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UPF,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우리가 이 직선상에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에 따르면 로우어 썸과 어퍼 썸은 항상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어퍼 썸이나 로우어 썸을 모아놓은 이 집합, 즉 어퍼 썸을 모아놓은 집합 그리고 로우어 썸을 모아놓은 집합, 이 집합 역시 바운디드 어버브이고 바운디드 빌로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간 파티션 P가 계속 바뀌면 이 로우어 썸과 어퍼 썸의 값도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 어퍼 썸이 로우어 썸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으면서 이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 바운디드 어버브, 바운디드 빌로우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 L이나 U에다가 수프리멈이나 인피멈을 취해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 6.1.1인데요. 바운디드 펑션 f가 또 있습니다. 이때 조금 전에 공부했던 어퍼 썸이 있어요. 그때 이 P는 이 구간의 임의의 파티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P는 유일하지 않고 이 구간의 파티션은 무한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P가 바뀔 때마다 이 어퍼썸 값도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바뀌는 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수프리멈이 아니라 인피멈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어퍼썸이 계속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여기에 인피멈 값을 계산해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바운디드 빌로우이고 바운디드 어버브니까 이 값에 인피멈이나 수프리멈은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피멈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인피멈 값을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면 조금 이상하죠? 적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 이렇게 바를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요거 제가 잘못 쓴 게 아니라 위에 바를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만큼 이렇게 길게 쓰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어퍼 썸에 P가 바뀔 때마다 인피멈이다 해서 기호를 이렇게 짤막하게 앞으로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같은 뜻이고 이 값을 우리가 기호를 이렇게 쓰고 이걸 읽기를 F의 어퍼 인테그럴이다 우리가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는 P가 바뀔 때 로우어 썸들을 계산을 해서 수프리멈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이 기호를 우리가 로우어 썸에 P가 바뀔 때마다 수프리멈 이렇게 기호를 간단하게 쓸 거고요. 이번에 이 바가 밑으로 와요. 적분해서 이제 바가 밑으로 오고 이걸 우리가 읽기를 로우어 인테그럴 오브 F라고 읽겠습니다. 이게 아마 수프리멈, 인피멈 그리고 바가 위에 바인지 아래 바인지가 약간 헷갈리죠. 그런데 이 어퍼 썸이니까 어퍼 인테그럴이다. 로우어 썸이니까 로우어 인테그럴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퍼 썸에 인피멈을 취하고 로우어 썸에 수프리멈을 취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이 정의 자체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리만 적분을 계속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리파이먼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 파티션 P가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이 P 스탁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파티션이 두 개가 있고요. 물론 둘 다 같은 구간에 대한 파티션입니다. P 스타라는 것과 P의 관계가 뭐냐면 P가 P 스타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P는 사실은 이 구간 안에 여러 개의 점을 추가한 것의 집합이잖아요. P 스타도 역시 점들의 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함이 된다는 것은 셋의 입장으로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P 스타가
P의 리파인먼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간 0부터 4까지 구간이 있는데요. 이 파티션 P가 0, 2, 4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0, 2, 4니까요. 중간이 2라고 하면 지금 이 P라는 것은 요 점, 요 점, 요 점을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P, 파티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P 스타는 0, 1, 2, 3, 4니까 요 점에다가 1, 요 점까지 포함이 되고 2, 그리고 3에다가 요 점까지 이렇게 점이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0, 2, 4라는 요 점은 0, 1, 2, 3, 4 이렇게 다 포함이 되니까 집합으로서 P가 P스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P스타는 P의 리파인먼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자면 어떤 파티션 P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점을 유한계를 추가했을 때 새로 생기는 이 파티션을 원래 있는 그 파티션 P의 리파인먼트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한 리파인먼트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가 P스타에 이렇게 포함된다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P라는 것이 P스타의 서브셋이라는 얘기거든요. 즉 리파인먼트 P스타라는 것은 이 기존의 이 파티션 P에다가 adding finitely many points, 그러니까 유한계의 점을 추가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는 원래 이 P가 0, 2, 4인데 여기에 유한계의 점 1, 3을 포함을 해서 새로운 리파인먼트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리파인먼트는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1, 3 이외에 여기에 어떤 유한계의 점을 추가하더라도 항상 리파인먼트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아마 이 리만 적분을 공부할 때까지 계속 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구간에 파티션 두 개가 있어요. 아직 리파인먼트 같은 건 없고요. 두 개의 파티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두 개의 파티션을 합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집합을 해보면 P1도 당연히 포함하고 P2도 당연히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P1과 P2가 모두 다 이 구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 집합에 있는 점들은 이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P1 합집합 P2 역시 이 같은 구간에 파티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이제 파티션이고 요것도 파티션이고 이제 요것도 파티션, 이제 파티션이 3개가 되는데요. 이 파티션이 요걸 포함하고 이 파티션이 요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이 파티션은 P1의 리파인먼트도 되고 P2의 리파인먼트도 된다. 즉 P1 합집합 P2는 P1과 P2 이 두 개의 파티션에 모두 리파인먼트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의 파티션이 있으면 합집합을 한 거 역시 원래 그 두 개의 파티션의 리파인먼트가 동시에 된다는 뜻인데요. 오늘은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어디에 중요하게 쓰이느냐면 두 개의 파티션이 있을 때 새로운 파티션, 즉 리파인먼트를 찾는다. 이 개념은 우리가 앞선 2장에서 해석하기 1의 2장이죠.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공부할 때 두 시퀀스가 수렴하게 될 때 나오는 그 자연수의 그럴 때 우리가 맥시멈을 취했었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함수의 극한을 공부할 때 양수 델타1, 델타2가 나오면 그때는 미니멈을 취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6장에선 비슷하게 두 개의 파티션 P1과 P2가 나오면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두 파티션의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맥시멈, 여기는 미니멈, 여기는 합집합. 그렇게 기억하면 아마 다음 시간부터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했던 리파인먼트를 하면 어퍼썸이나 로우어썸이 어떻게 크기가 변하겠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렘마 6.1.3인데요. 파티션 P가 있고 이 P의 임의의 리파인먼트 P 스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수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왼쪽에 기존의 로우어썸과 어퍼썸, 그러니까 기존의 파티션에 대한 어퍼썸과 로우어썸이 있고요. 리파인먼트를 하면 로우어썸 같은 경우는 더 커지고요. 어퍼썸 같은 경우는 더 작아져요. 하지만 이건 이제 같은 파티션에 대해서는 물론 로우어썸보다는 어퍼썸이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등호는 뭐 트리비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것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인데요. 당연히 뭐 어퍼썸, 로우어썸 증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렘마로부터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공부했던 것처럼 로우어썸과 어퍼썸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파티션 P에 대해서
로우어 썸이나 어퍼 썸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파티션에 리파인먼트를 해주면 이 로우어 썸은 이렇게 더 커지고 어퍼 썸은 더 작아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주어진 파티션 P를 기호를 이렇게 쓰도록 하죠. A는 x0, 그 다음에 x1 해서 xn-1, xn은 b까지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P의 어떤 리파인먼트를 가지고 오더라도 어퍼썸이 더 작거나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이제 파티션에서 새로운 리파인먼트를 만들 때는 유한계의 점을 추가하는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점을 한 개만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 스타는 P에다가 여기에 있지 않는 점 하나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X 스타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어떤 XJ와도 같지 않는 점을 선택해서 리파인먼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X 스타는 이들 중에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K가 존재하는데 XK와 XK-1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확대해 보면 이 점을 XK-1, 이 점을 XK라고 하면 중간에 X스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MK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정의한 기호예요. XK-1에서 XK 요 구간에서 함수 값의 수프리멈을 우리가 MK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그때 헷갈릴 때 요 인덱스는 이 오른쪽 인덱스에 맞추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요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기호이고요. 두 개를 이제 새로 정의를 할 건데 지금 X스타가 들어가면 요 구간이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MK 위에 인덱스 2를 붙인 것은 요 구간에서 수프리멈이다. 이제 그 뜻이고요. MK의 위에 인덱스에 2를 붙인 것은 요 구간에서 수프리멈이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의를 보자면 T가 XK-1에서 X스타까지의 수프리멈이다. 여긴 T가 X스타에서 XK까지의 수프리멈이다. 그렇게 하면 이 기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작은 구간에서의 수프리멈 값은 이 전체 구간에서의 수프리멈 값보다는 클 수는 없죠. 그래서 MK1은 MK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요. MK2 역시 M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겼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전체 구간에서 MK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퍼썸을 계산할 때 이 직사각형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체 요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전체 직사각형을 다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X스타가 이제 들어간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나눠야 되고요. 지금 MK1 같은 경우는 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이제 생겨서 여기 넓이를 계산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최대값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 여기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파인먼트 X스타를 하나 이렇게 포함해 주니까 기존의 직사각형에서 이만큼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퍼썸이 더 작아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는 이 X스타 점이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계산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스타에 대한 어퍼썸에서 P에 대한 어퍼썸을 빼도록 하면 나머지 구간은 다 똑같고 아까 설명한 이 구간에서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스타에 대한 어퍼썸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빨간 거, 이 두 개를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길이 곱하기 요 값인 거죠. 그래서 X스타 빼기 XK 빼기 1에서 그 구간에서의 수프리멈 값을 우리가 MK1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K 빼기 X스타가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높이는 MK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파티션 P에 대한 어퍼썸은 그 부분은 MK 곱하기 델타 XK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MK1보다는 MK가 크거나 같다고 했고요. MK2보다는 MK가 크거나 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값 대신에 MK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 값은 사실 다 양수예요. 그래서 부등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MK가 있으니까 MK로 이렇게 묶어주면 여기는 X스타 빼기 XK 빼기 1이고요. 여기는 XK 빼기 X스타고요. 델타 XK라는 것은 사실은 XK 빼기 XK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X스타는 여기 없어지고 XK도 여기랑 없어지고 여기 빼기예요. XK 빼기 1도 여기랑 없어져서 답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티션에 대한 어퍼썸에서 기존의 파티션에 대한 어퍼썸을 뺐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UP 스타 F는 UPF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명한 것은 기존의 파티션에 점 하나만 추가한 리파인먼트에 대한 결과이죠. 그런데 임의의 리파인먼트는 점을 하나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에서 임의의 L개를 추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점이 하나 추가되면 더 작아지니까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면 이것보다 더 작아지고 또 추가되면 더 작아지니까 일반적으로 임의의 리파인먼트 P스타에 대해서 기존의 어퍼썸보다는 항상 이 리파인먼트에 대한 어퍼썸이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어썸은 사실은 이 부등식이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리파인먼트를 하면 값이 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복습하면서 이 부분을 반대로 한번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최종 목표인데요. CORM 6.1.4입니다. 임의의 바운디드 펑션 f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정의했던 2개의 인테그럴 있죠? 어퍼 인테그럴과 로우어 인테그럴이 이런 관계식이 만족된다. 즉 어퍼 인테그럴이 항상 로우어 인테그럴보다 크거나 같다. 이 사실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일단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 임의의 2개의 파티션을 선택을 해요. 2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2개의 파티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2개의 파티션에 합집합을 해보면 이 2개의 파티션에 모두 리파인먼트가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했던 렘마 6.1.3을 보면 리파인먼트를 하면 로우어 썸은 점점 커지고 어퍼 썸은 점점 작아진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것이 요것의 리파인먼트니까 LPF와 LP 합집합 QF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 녀석이 요것의 리파인먼트니까 로우어 썸은 더 커지게 돼요. 그 다음에 반대로 Q와 P 합집합 Q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요게 요것의 리파인먼트니까 어퍼썸이면 더 작아지게 돼요. 그런데 이 P 합집합 Q와 P 합집합 Q를 이렇게 같은 파티션으로 생각을 하면 로우어 썸보다는 어퍼 썸이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 맨 마지막과 맨 앞에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니까 임의의 파티션 P, 임의의 파티션 Q, 이 P와 Q는 서로 상관이 없는데 항상 로우어 썸과 어퍼 썸이 서로 크로스, 즉 역전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 제일 처음에 봤던 이 그림을 보자면 P가 이렇게 바뀔 때 로우어 썸이나 어퍼 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뀌더라도 역전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로우어 썸이 있고 오른쪽에 어퍼 썸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이 오른쪽 Q를 한번 고정을 해놓고 P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LPF가 지금 LQF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요 Q는 고정을 해놓고 P에 대한 수프리멈만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렇게 썼던 기호 설명했었죠. 그래서 LPF가 있는데 P에 대한 수프리멈을 해보면 오른쪽은 P가 없으니까 LPF는 LQF보다 작거나 같아서 P에 대한 수프리멈을 취하면 이게 마치 상수 역할을 해서 이 부등호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기호를 뭐라고 썼죠? 로우어 썸의 수프리멈은 로우어 인테그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로우어 인테그럴은 어퍼 썸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 요 Q에다가 인피멈을 취해보면 이 왼쪽은 상수니까 이 로우어 인테그럴보다는 6QF 즉 어퍼 썸의 인피멈을 취한 것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값은 바로 F의 어퍼 인테그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기 때문에 항상 로우어 인테그럴보다는 어퍼 인테그럴이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우어 썸의 수프리멈을 취한 값 그리고 어퍼 썸의 인피멈을 취한 값, 이 값이 서로 역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우어 인테그럴과 어퍼 인테그럴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혹시 이제 같아지게 되면, 즉 로우어 인테그럴과 어퍼 인테그럴이 같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